저희가 주식초등학교 시즌2로 이제 다시 찾아뵙는데 오늘 첫 모신 분을 우리 염승환 부장님 모셨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방송을 한대요. 지수가 60포인트 빠진 날도 라이브를 해봤어요. 여의도에 없는 캐릭터래요. 오늘 우리가 이제 염불리가 뭐 하반기를 준비하는 개미들에게 하고 싶은 세 마디 요거를 이제 키워드를 네. 잡았는데요. 작년에부터 주식시장이 확 뜨면서 네.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막 코인, 부동산 네. 막 뜨면서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야, 그 현금 갖고 있으면 바보다. 네. 통장에 현금 갖고 있으면 바보다고 어디든 투자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가 네. 있었는데 특히 이제 주식시장에 작년 동학개미하면서 주니들 많이 들어오고 나서 주식에 대한 인식이 확 높아졌단 말이에요. 네. 전 지금 주식시장 상황을 보면 여전히 그 현금보다 주식이다. 요게 좀 맞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수로 보면 솔직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뭐 3,200이 누가 싸다고 하겠습니까, 네.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보다는 좀 현금이 낫지 않냐 네. 이런 분도 좀 일부 계시는데 네. 저는 여전히 그러니까 그거는 솔직히 무슨 의미냐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고 팔고 막 자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네. 시장 보면서 네네. 그런 분들이야 일정하게 좀 지수 부담이 있으니까 좀 팔아놨다가 조금 뭐 3,100이나 3,000 초반 왔을 때 다시 잡고 네. 이런 분들은 그게 가능하잖아요. 네. 제가 왜 이렇게 단기 조정이 약간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저는 되게 강세 마인드로 자꾸 방송에서 말씀을 해드려요. 왜냐면은 결국에 사고 팔고 해봐야 이게 진짜 대세 하락장이면은 이 논리가 다 틀려요. 그냥 주식 다 정리하는 게 맞는데 네. 상승장에서는 자꾸만 이렇게 비중 조절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매매했을 때는 그런 걸 많이 느꼈고 실제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보면요. 그 좋은 기업들 그냥 갖고 계신 분들이 수익이 훨씬 많이 났어요. 그냥 중간에 좀 빠지는 거 알면서도 그냥 버텼던 분들이 훨씬 많이 수익 났고 작년에 카카오가 그랬거든요. 카카오가 40만 원 찍고 33만 원까지 빠졌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때 안 파신 분이 수익 훨씬 많이 났어요. 오히려 더 사시거나. 더 사시고. 왜냐면 40만 원에 파신 분은요 다시 못 사요. 왜냐면은 여기서 사서 먹은 거 까먹을까 봐. 그죠. 예. 그리고 올라봐야 얼마나 오르겠냐. 그리고 막상 오르잖아요. 네. 오르면 올라서 못 사요. 얼마 여기서 수익이 안 내가 된다. 33 봤는데 37까지 왔네 안 사요. 40 넘죠. 이제 멘붕 와요. 영원히 못 사요. 그때 그래서 샀어야 결국 되는데. 55까지 갔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액면 분할해서 가격이 더 낮아지긴 네. 했지만 당시로 따지면 55만 원까지 갔으니까 55면은 한 거의 한 30% 그냥 까먹은 거거든요. 그죠. 이게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강세장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강세장이 계속 이어진다는 가정하에서는 그냥 주식을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고 다만 이런 건 있어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라고 네. 좀 이게 들고 있는데 영 시원찮은 기업들이 있어요. 실적도 별로 안 좋고 뭐 꺾이는 산업이 있다든가 그런 것들을 팔아가지고 급락장에 제발 교체를 하세요. 왜냐하면 급락장에서 교체하기가 좋은 건 그 좋은 삼성전자도 폭락에 있어요. 지금 급락에 있죠. LG화학도 빠져 있죠. 좋은 기업들도 똑같이 빠져 있거든요. 근데 안 좋은 기업도 당연히 빠져 있고 그럼 교체하기가 너무 편하잖아요. 근데 강세장에서는 그게 안 되는 게 안 좋은 기업은 여기 있는데 좋은 기업은 여기가 있어요. 그럼 내가 이거 팔고 살려면 격차가 너무 벌어져서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같이 좀 이렇게 변동성 장세에서는 장기 투자를 하신다면 너무 그냥 비중 조절을 그냥 3,200 가니까 좀 줄여놓고 3,100 깨지면 사야지 그러지 마시고 하기 솔직히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잘못 내가 만약에 예측했다가요 3,200에 팔았는데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타이밍은 전문가도 잘 못 예측이 맞춰요. 안 되는데 어떻게? 그거는 사후적인 거예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보유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왜 현금보다 결론적으로 또 주식이냐면 미국의 그 유동성 증가를 보시면은 뭐 M2라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가다가요 2020년 이렇게 솟아버렸어요. 돈을 그냥 지금 미친 듯이 풀고 있어요. 근데 푸는데 줄일 생각을 아직도 안 해요. 왜냐면 못 줄이죠. 고용이 이렇게 안 좋은데. 그죠, 그죠. 예. 근데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돈 풀기를 지금 함부로 줄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칫 줄였다가 또 무슨 낭패를 볼지 몰라요. 그렇죠. 지금 조금 회복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자고 일어나면 매일매일 돈은 계속 증가를 해요. 만약에 내가 옆에 그 10,000원짜리를 딱 놓고 내가 잤다고 쳐볼게요. 이 10,000원이 내일 자고 일어나는 순간 9,990원이 돼 있는 거예요. 진짜로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한 달 후에는요 9,900원 가 있을 거예요. 1년 후에는 9,500원도 돼 있어요. 왜냐하면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져요. 떨어지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 그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진 게 맞잖아요. 지난 20년 사이클을 보면 그죠. 계속 중간중간 이제 금리는 올라갔지만 결론적으로는 지금 그 미국의 국채 금리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한국의 금리도 그렇고 큰 흐름상으로는 계속 떨어져 있어요. 지금 거의 제로 금리 수준이잖아요. 그죠. 그 금리는 돈의 가치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여러분들 보세요. 경기가 좋아지긴 하겠지만 좋아지면 금리는 올라가겠죠. 일부. 근데 큰 흐름상으로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갈까요? 저는 그거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계속 저성장 국면이에요. 그렇게 본다라면 결국엔 우리가 돈을 갖고 있을 게 아니라 주식, 그러니까 실물 자산을 갖고 있자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요즘에 그 뭐죠? 롤렉스 예. 가지고 재테크를 하시더라고요. 아 가방도 그렇고. 예. 예. 아 그래서 그 가방이나 이런 시계 팔아가지고 뭐 60만 원, 뭐 100만 원 그냥 네, 번대요. 맞아요. 예. 예. 제 그걸 한 친구도 달에 있더라고요. 몇 번만 하면 그냥 직장 월급 나온다고 그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이 현상이 발생했냐면 돈의 가치가 없어서.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롤렉스 갖고 있겠다. 나는 명품 가방, 나는 비트코인이라도 할래. 근데 그거 하시는 게 뭐 잘못됐다가 아니라 이 세상에 주식이 얼마나 좋아요. 주식은 내가 망하지 않는 좋은 기업만 알고 있으면 그지. 그 기업은 꾸준히 성장하잖아요. 차라리 삼성전자라도 저는 현금을 갖고 있는 것보다 투자를 하면 내 자산이 보존된다고 생각해요. 당장은 삼성전자 빠지니까 당연히 내 원금이 손실된 것처럼 보이지만 1년에 3% 배당 주죠. 삼성전자는 앞으로 반도체를 이끌 핵심 기업이잖아요. 꾸준히 성장한다고 가정을 했으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보다 저는 삼성전자 가치가 더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삼성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찾아보시면. 저금리,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시대에 주식 투자는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고민해야 될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옛날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한번 진지하게 지금이라도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은 주식을 투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겠지만 정말 건전한 투자 수단이에요. 내가 기업의 동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정석 투자하셔가지고 부자 되신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또 MTN에서도 이 방송 통해서도 애널리스트 분도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네. 좋은 얘기도 해주시고 하니까 공부할 수 있는 수단도 너무 많고 그죠. 그래서 좋은 기업 발굴할 기회는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 현금보다 진짜 주식을 한번 지금이라도 안 하신 분들은 한번 이 방송 보시고 고민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주식이 투기다 이런 얘기가 많았지만은 이 코인 나온 뒤로는 주식은 양반이에요. 양반이에요, 네, 진짜. 양반이에요 이건. 주식 투자는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실패하는 게 너무 대박만 생각해서 그래요. 큰 수익률만.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적당한 매년 꾸준한 수익률은 여러분들이 공부만 좀 어느 정도 하시면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죠. 공부라는 게. 그러면은 충분히 낼 수 있는 거니까 정말 저는 주식 투자가 예. 지금 이런 그 저금리 시대에 좀 대안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제 동학개미하면서 아까 이제 줄임질이 많이 유입됐다고 했는데 저희가 투자 설명 같은 걸 해보면은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60대 이상 네, 되게 많이 맞아, 오셨어요. 맞아요. 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젊은 층들 세대가 좀 많이 들어오게 되면 시장이 좀 더 활성화되고 보는 비율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네네. 근데 문제가 이제 준이들이 1년 지나면서 주식을 여기저기 채널에서 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또 속된 말로 지금 어설프게 알게 되다 네. 보니까 한 번도 조종장을 이제 겪어보지 네, 못한 맞아요. 거죠. 근데 최근에 뭐 공매도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왔지만 솔직히 공매도 자체도 경험을 못 해보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공매도 하니까 아 공매도는 이거는 야 이거 시장 완전히 끝장나는구나 이렇게만 인식을 네. 하는데 기존에 주식 투자했던 사람들은 뭐 그래도 공매도에 대해서 큰 두려움은 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종목도 막 엄청 많아지고 지금 아마 상당히 소위 말해 물린 주인들도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뭐 이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네. 대로 뭐 던질 수도 없고 더 살 수도 없고. 급락을 하게 되면 네. 다 힘듭니다. 그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뭐 그거는 초보 투자자이건 경험이 많으시건 상관없이. 근데 다만 이제 경험이 많은 분들의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고 본인이 극복했던 그 경험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 상황에서 더 공부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경험상 보면은 좋은 기업들은 금방 올라왔거든요. 시장이 좋아질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옥석을 가리는 작업들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시장이 안 좋아서 내 기업의 주가야 빠지지만 기업의 가치가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기업 가치랑 무관해요. 오히려 기업 가치가 증가하는 기업들도 훨씬 많고 포트폴리오를 딱 보고 제거할 거랑 가져갈 거를 확실하게 구분을 해요. 근데 이제 처음 하신 분들은 이제 우왕좌왕하는 거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겠고 왜냐면 공부도 안 돼 있고 공포 심리가 있다 보니까 아 지금 3,100이니까
이거 잘못하면 2,700 가겠다. 네, 네. 지금이라도 정리하자. 그렇게 이제 경험이 없어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는데 결국엔 소음을 걸러내는 훈련도 사실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훈련이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어요. 매일 공부해야 돼요. 루틴하게. 매일매일 보고서도 보고 그리고 왜 이런 보고서들을 왜 보냐면 시황 보고서도 보고 산업 보고서도 기업 보고서 보면은 내 머릿속에 데이터가 계속 쌓여요. 그냥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매일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머릿속에 다 들어가요. 그러면은 과거 데이터들이 쌓이니까 나중에 이 똑같은 현상이 나왔을 때 과거에 내가 공부했던 게 딱 떠오르거든요. 그럼 그 다음엔 그런 실수를 안 하게 돼요. 특히 제가 시장에 대해서 이게 언급드릴 때도 너무 금리 인상이나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말자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증시 폭락에 대해서 단 한 번도요 경기 회복 초기 국면의 증시가 대세하라고 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지금 경기가 고점이 아니잖아요. 그죠? 금리도 이제 아직도 바닥이에요. 근데 시중금리가 좀 튀어서 그렇지. 다만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모든 게 너무 빠르게 진행돼서 사람들이 느끼기에 경기 고점 같기도 하고 막 이런 착각을 하는 건데 실제로 아직도 경기 데이터는 바닥에 있어요. 아직도 경기 회복 초기인데 경기 회복 초기 사이클에 긴축한다 그래가지고 증시가 대세하라고 간 적은 진짜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 당시에 빠졌던 거 이제 공포는 느끼는 그죠. 거죠. 이거 금리 인상하면 큰일 난다. 자꾸 소음이 나오니까.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아직 훈련이 안 돼 계셔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안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잘못한 게 아니라 저도 그랬어요. 처음엔 다 그랬거든요. 근데 방법은 매일 꾸준히 이런 방송 주식 초등학교도 보시고 매일매일 보세요. 유튜브도 보시고 유튜브 좋은 거 정말 많아요. 요즘에. 그죠. 정말 우리 연부장님도 계시지만은 워낙 시장에서 경험도 많으시고 뷰를 잘 보시는 분들이 매일 이렇게 유튜브에서 네, 설명도 맞아요. 해주시고 이러니까 주린이 참고할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좋은 곳을 골라내는 이제 차이일 뿐인 건데 뭐 주식할 수 있는 환경은 너무나 좋다. 네. 오케이. 최근에 보니까 또 수급이 다시 개인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네. 좀 약간 주춤했다가. 근데 이 수급 현상을 지금 많이 올라가서 고점에서 내려온 상황에서 우리 개인들이 소위 말해 물타기를 하고 있냐. 아니면은 하반기 또 내년까지 기대 심리가 또 작동을 해서 작년에 우리 지금 무너지는 시장을 개인들이 확 받쳤듯이 이런 또 새로운 또 수급이 또 이제 들어오고 있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저는 물타기라고 안 보는 게 물론 물타기도 있겠죠 당연히 일부 있겠는데 제가 왜 물타기라고 이게 안 보냐면 전 신규 매수로 봐요. 왜 그걸 체크를 하냐면 저는 고객 예탁금 매일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고객 예탁금이 저번에 58조까지 빠진 날이 있어요. 이제 그 SKIT 신규 상장 그 공모 때문에 공모주 청약할 때 증거금을 이제 납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탁금을 넣는데 그 증거금은 이제 빠져요. 예탁금 산정에서. 그래서 순간 한 78조까지 갔다가 20조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거 뭐지 하고 놀랐는데 그거 이제 증거금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SKIT 청약이 끝났잖아요. 그럼 환불되잖아요. 환불되고 나서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머무는지 이제 돈이 이탈하는지. 그러면 이건 공모주만 하려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봤어요. 58조가 이제 그 되고 나서 환불이 되고 나서 맞아요. 78조까지 갔더라고요. 환불되고 나서 78조까지 늘어났죠. 그러면 20조가 는 거잖아요. 그래서 봤어요. 일주일 동안 봤더니 68조까지 빠지더라고요. 역시 예상대로 빠지긴 빠져요. 다 남아 있는 건 아닌데 근데 지난주 말까지 제가 체크해 보니까 71조까지. 다시 또 늘었네. 네. 그러면 이게 그 SKIT 공모주 청약하기 전에가 60조 원 초반대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63조, 4조. 그럼 결론적으로 한 7조 정도 늘어난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새롭게 들어온 돈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걸 더 좋게 보냐면 보통 우리가 개인 투자분들이 지금 올해만 주식 50조 샀대요. 그죠. 작년보다 더 많이 샀어요. 지금 5달밖에 안 됐는데.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탁금은 내가 주식을 사기 위해 넣어놓은 돈이에요. 50조 샀으면 줄어야 정상이잖아요. 그죠. 사실 엄밀히 따지면 50조는 엄청난 돈이에요. 근데 예탁금이 더 늘어났어요. 그럼 뭐죠? 어디서 돈이 계속 들어온 거예요. 신규로 들어와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와 이거 지금 시중에 돈이 어마어마하구나. 엄청나죠. 이 자금들이 이렇게 예탁금이 늘면서 개인 매수까지 늘어났다는 건 이건 거의 신규 매수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질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들의 매수 여력은 여전히 좀 풍부하다. 그리고 옛날하고 비교들을 많이 해요. 뭐 옛날에 1999년도하고 2007년도가 개인이 가장 시장에 관심이 많았을 텐데 그때 이제 그 총 유동성 대비해서
예탁금하고 펀드랑 이렇게 네네. 비교를 하는 수치들이 있는데 예탁금하고 펀드 합친 게 개인들의 이제 실제로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잖아요. 그게 총 유동성 대비해서 계산했을 때 99년도가 한 9% 정도 됐었고 2007년도가 6% 정도 됐었대요. 근데 지금이 3.7% 정도 돼요. 그럼 아직도 개인 자금이 들어올 여지가 한 2에서 3%더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정도만 해도 금액이 한 50조가 넘거든요, 그쵸. 사실은. 그래서 저는 아직도 개인들이 시장에 많이 안 들어온 분들이 많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개인 수급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말자. 아,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도 이 수급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뭐 단순하게 지금 손실을 메꾸려고 하는 수급이냐 아니면은 뭐 신규 자금이냐. 근데 건강한 수급이란 게 또 있으니까 네, 맞아요. 이게 이제 예, 부장님 보신 것처럼 신규 자금 유입이라고 한다면 하반기 시장에도 상당히 영향을 좀 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예, 시장을 예.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네.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 수급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 작년도 그렇고 올해 좀 이렇게 시장 보실 때 약간 미스하셨던 분들이 이걸 많이 놓치셨어요.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살 줄 몰랐다. 예. 근데 원래는 정상적이면 폭락을 했어도 되거든요. 그죠. 근데 개인들이 이게 받아버리니까 증시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원래 2,800까지 빠질 수도 있다면 3,000에서 끝나버려요, 조정이. 그러니까 지금도 3,100 이하로 잘 안 내려가잖아요. 네, 안 내려가죠. 예, 옛날 같으면 3,000 깨질 수도 있거든요. 이 정도 수급이면. 그러니까 개인들의 수급이 저는 이게 증시를 올리는 수급은 아니에요. 근데 밑을 방어해 주는. 방어해. 그래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뭐 정부나 아니면은 뭐 기관이 됐든 어디가 됐든 이 개미들의 목소리도 예전보다 훨씬 네, 커졌고요. 맞습니다. 예, 주주들의 목소리 특별히 커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